4, 3, 2, 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3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경 작가고요. 공동 MC죠. 박주진 변호사, 홍상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이 나와서 MBC 파업 사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네. 오늘은 당연히 촛불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까요? 해야죠. 이제 1주년 딱 1주년이고 됐죠. 됐고 하기 때문에. 자,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10월 24일 날 작년 나갔었죠. 네. 그리고 그날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임기 내 개헌하겠다 카드를 내밀었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와중에 블랙홀이라 그러면서 그거 절대 입에도 꺼낸 분 아니었거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뭐 그랬던 분이 갑자기 정략적으로 꺼냈습니다만 태블릿 PC 보도로 개헌 카드가 물거품이 됐죠. 그리고 다음 날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과 아닌 사과를 했었어요. 그걸 보고 이게 정말 나라냐 라면서 나라 걱정에 사실은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면 안 돼요. 태평성대로 나라 걱정 안 하는 게 좋거든 국민들이. 스위스는 가니까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 국민들이. 네. 그래서 국민들이 나라 걱정하느라고 생업을 팽개치면서 광장에 한 분, 두 분 뛰쳐나왔는 게 100만, 500만, 1000만, 엄청 났었습니다. 엄청 났었죠. 해외 그 외신에 늘 보도가 됐었고요. 또 해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보면서 상찬을 한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에서는 촛불 집회를 줄곧 주관해온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지금은 해치됐죠? 네. 구퇴진 행동.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모시고 촛불의 의미 또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안드로메다인 바로 이분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밝으세요. 예. 그 세상에 이제 뭐 헬조선이 많이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시민단체 스태프들이라도 밝게 그분들에게 위로도 주고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해드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저까지 막 힘든 표정 짓고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각종 방송 나와서도 저렇게 밝게 항상 했거든요.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분이 시사를 모르나 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밝게 MBC KBS 인터뷰 여러 번 했는데 다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문자가 와요. 9시 뉴스, 8시 뉴스잖아요. 한 30-40분 전에 문자가 와요. 안 나온다고. 선생님 또는 차장님 또 데스크에서 못 나오게 하래 막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YTN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그래도 잘 불러주셔가지고 TBS 열악한 상황에서도 뜻있는 방송국 또 뜻있는 라디오들이 시사의 계보를 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방송에 자주 나가시는군요. 자, 1주년 그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다시 막 타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청와대 행진 이런 문제도 좀 있었고 그 문제부터 털고 갑시다. 네. 청와대 행진 논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한 일주일 내내 촛불 시민혁명 1주년 기념대 하는 건 좋은데 광화문 모이는 것까지 좋았는데 왜 하필이면 행진 코스가 시내로 가는 것도 괜찮았는데 청와대 방향까지 잡혀 있느냐. 그렇죠. 차라리 지금 현재 적폐청산이나 개혁 과제를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은 국회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 많은 문제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저희들이 기획했을 때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고 또 당연히 저희들 목표도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지난 6달 동안 촛불 시민혁명에서 하이라이트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죠. 네. 12월 3일 날 청와대 앞 100m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졌죠. 네. 법원 판결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그렇죠. 보장이 되면서 국민들이 그걸 최고의 백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6달 동안 촛불시민혁명을 재현하는 의미,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의미, 거기에다가 적폐청산 사회개혁을 당부하고 호소하는 의미로 예. 청와대 부근 행진도 병행해보기로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게 혹시 성급한 항의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났죠. 혼났고 그런 비판이나 지적을 주시는 건 시민들의 당연한 또 미덕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취지가 조금 오해되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그런 논란이 증폭되니까 목요일 날 긴급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촛불 시민혁명 1주년 대회는 이제 태진행동 해산했잖아요. 네. 그렇죠. 해산하는 다음에 바로는 1주년 사업이라든지 백서라든지 토론회, 에버트 인권상 이런 실무 처리를 위해서 태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라는 조직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는 6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하는 공식 1주년 대회. 그리고 행진은 없습니다. 행진 없고. 다만 이제 그래도 청와대로 꼭 가야 된다는 분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네. 개혁을 당부하기 위해서도 갈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좀 현재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지만 개혁의 속도나 내용이 좀 미진하다. 또 일부 공약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식 행사는 마무리하고 갈 사람 가. 예, 갈 사람은 가는 건데 그건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보시면 6달 동안도 보시면 사전사회 수없이 많은 행사 있었잖아요. 막 1박 2일 콘서트 그랬는데 저희 1박 2일 저희가 못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세서라도 하겠다는 시민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는데 저희들 어떻게 강제로 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공식적인 것은 안 하되 사전 행사나 사후 행사는 시민단체들이나 일부 시민그룹이 알아서 임의로 한 거고 그건 저희가 막을 권한도 없고 광장의 특성상 막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웠던 분들께는 저희들이 그 제도로 처음부터 깔끔하게 준비하지 못한 분에들은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왔는데 이 촛불 집회에서 분출된 국민의 요구가 좀 다양했어요. 맞습니다. 양극화, 불평등 해소, 또 민생 개혁 이거 지금 광장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읽고 법과 제도로 완성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태진행동 측에서 평가는 어떤지 지금 좀 궁금합니다. 그 태진행동은 이제 5월 24일 날 깔끔하게 해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면 이렇게 대규모 연대기구를 만들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조직들이 그 목표가 완수됐는데도 남아가지고 계속 하죠. 일종의 좀 기득권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촛불 국민들이 주인인 혁명이었는데 마치 시민단체들이 계속 상징을 유지하고 있는 듯한 그런 과도한 모양새도 저희가 겸손하게 버려야 된다 해서 5월 24일에 해산했지만 어쨌든 주요 시민단체들의 평가는 한 6달 가까이 됐잖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지지율도 70% 안팎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일부 공약에서 이제 통신비 인하 같은 건 사실 화끈하게 11,000원 인하하길 바랐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요런 크고 작은 어떤 논쟁이나 그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이나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그건 또 시민단체들이 수행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차원에서 잘하고 있는 거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다만 공약에서 일부 이행이 안 되고 있거나 근데 그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보면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안 되거나 또는 재벌 대기업이 버티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그 문제를 방해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적도 하면서 슬기롭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민단체의 어떤 활동이나 행동들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또 답습한다는 비판도 있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보해 나가야 되겠죠. 저는 오늘 안드로메다에 와서 그 최근 이제 행진 관련된 논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시민사회단체들의 태도에 대한 우리 촛불 국민들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거의 100% 겸허하게 늘 수용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시민단체가 늘 오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시민들의 모임이거든요.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미숙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또 시민들로부터 견제를 또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행사하시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우셨을 것도 같고 어떠셨어요? 작년 10월 29일 날
청계광장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것인지 사실 가늠이 안 됐거든요. 네. 뭔가 좀 그 메르스 사태에서도 황당했었고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보여준 완벽한 무능과 어떤 은폐, 그다음에 그 가족들을 오히려 네. 불순세로 모는 작태, 네. 거기다 백남기 농민이 네. 설령 농민들께서 일부 좀 격한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물대포로 네. 거기 쏴서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서 이제 기소도 되고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지금 개떼가 터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는 뭔가 일이 날 것 같다 하는 느낌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2008년 촛불 집회를 해봤잖아요. 네네. 그때도 그 5월 2일 날 청계광장에서 여중생 여고생 중심으로 엄청나게 모였었는데 네. 그때도 전조가 있었거든요. 온오프라인에서 한번 나가보자 뭐 이런 글들이 엄청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온라인에서 들끓는 여론하고 오프라인에서 실제 그 사람들이 이어지느냐. 모이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다르거든요. 그동안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네. 그래도 많이는 모일 거다. 5천에서 1만 이상은 모일 거라고 이제 저도 전망을 했어요. 언론에서도 3만 명 가까이 물어보면. 모일 근데 경찰 추산이 3만이죠. 예, 실제로 3만 명 안팎이 네. 청량 가득 메워서 네. 미어 터지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어허. 그래서 자연스럽게 광화문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 2015년 11월 달에는 백남기 농민이 광화문 가려다가 네. 심지어 물대포 맞아서 네. 네. 사경을 헤매는 일까지 있었는데 시민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우리가 딱 보기에도 또 경찰 딱 보기에도 평범한 국민들 일반 앞장서서 시민들 행진을 시작하니까 광화문 광장을 순순히 경찰들이 처음에는 약간 막는 신용하시더니 바로 하다가.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멘트가 나왔죠. 종로경찰서장님이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뭐 빨리 해산하라.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지금부터 체증 들어가니까 예. 사법처리 당할 각오해라 막 위협하고 경고하는 일이 많은데 오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렵게 거리에 나오신 국민들의 마음과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으니 해산하는 건 어떠시겠냐.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좋아 우리 다음 주에 또 오겠다. 더 많이 오겠다 하고 대부분 해산하고 근데 한 500명 시민들은 세종문화관 그 인도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우리 1박 2일로 하겠다. 이 국정농단 나라도 아닌 상황, 이거 우리 용납 못한다 했을 때, 그날 제가 10월 19일 날 그때 마지막까지 있었거든요, 새벽까지. 네. 그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건 대항쟁으로 갈 것 같다. 심상치 않네요. 가면다. 예. 뭐 저도 여러 번 참석해서 그거 봤었는데 예. 기존의 집회하고 다른 점은 기존의 집회는 소위 말하는 그 인지도 있는 사람, 유명인,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라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 촛불 집회는 일반인들이 그냥 일반인, 네. 대학생, 네. 뭐 흔히 볼 수 있는 옆집 아줌마, 나도 하고 싶다, 말하고 싶다, 이거 앞집 있잖아요. 아저씨 이런 분들이 네. 와서 근데 말을 왜 이렇게 잘해 그 사람들? 너무 준비된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저는 그거 궁금해요, 실제로 진짜로. 그 6달 동안 제가 23번의 범국민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소규모 행사도 하고 국회 앞에서도 하고 새누리당 앞에서도 하고 삼성 앞에서도 하고 검찰 앞에서도 하고 법원 앞에서도 했었는데 그때 전체 그 연사의 한 절반 가까이가 자유 시민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언할 때마다 이제 스타들이 막 굉장히 네. 탄생하시고 네. 이 작가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근데 현장에서 즉석에서 받으니까 네. 미리 온라인에 신청하신 분도 있고 현장에 자유 발언하시겠다는 분들이 막 200m까지 막 줄 그거 있잖아요. 어디 우리 유원지 같은 데 네, 가면 네, 네.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줄 이렇게 해갖고 막 줄이 꼬여 있는 네. 그런처럼 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죄송했던 게 선착순처럼 하게 돼가지고 네. 앞에 한 10분하고 뒤에 한 200명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다음 주에 선착순이니까 어떤 분이 나는 지금 5주 연속 줄 섰거든요. 앉은 것이 나를 차별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봐 막 그러는 거예요. 혼자 져갖고 30분 동안 혼나고 그래서 그분은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놓는 거죠. 반드시 저분은 2주 후에 선착순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이 왔고 그 선착순 공지가 있을 것 같다. 빨리 오세요. 제가 이렇게 한 이런 약간의 그런 꼼수라게 해야 되나요? 그런 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연설을 하고 있고 거기서 호응하는 분들이 계셨고 예. 뒤쪽으로 가면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항쟁의 의미도 당연히 담겨 있습니다만 축제의 의미가 또 담겨 맞아요. 있어요. 그 얘기 제가 지금 하려 했던 게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맞아요.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네.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앞으로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네, 사람들인데 야 민주주의를 즐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예전에는 무슨 집회나 이런 데 가보면 긴장감이 있고 아유, 네, 그렇죠. 분노가 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아이랑 몇 번 가서 같이 가면 일단 그 시청역 출구에서 초를 나눠주십니다. 거기부터 이제 축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 다 즐거워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은 저희가 한번
어린아이랑 그 행진에 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광화문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거를. 예. 근데 그거조차도 질서 정연하게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서로 해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이건 새로운 경험이더라고요. 그 갑자기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네. 그날 첫날이었었는데요. 우리 방송에서도 나왔었던 상지대 이종우 교수. 네, 네. 이종우 교수하고 거기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네. 광주에서 만나면 되잖아. 어떻게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요? 못 만나 진짜. 몸만 사람이 야, 나 너무 어디 있어 하는데 뚫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그만큼 그다음에 이상하네. 11월 한 달 가까이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모이셔가지고 한 몇 주는 통신 불통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집중돼가지고 전화가 안 됐었어요. 예, 그 뉴스 보면 나옵니다. 네. 카톡 불통, 텔레그램 불통, 전화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통신 3사한테 막 항의가 또 빗발친 거는 네. 부랴부랴 우리 또 통신여고 3사들이 그 이동식 중계기 막 늘리고 홍 기자님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자기 몸이 둥둥 떠다닌다. 맞아요. 사람 밀려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배 탄 것 밀려가지고 같았어요. 광화문북단에서 시청까지 둥둥 떠서 왔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게 3차 집회죠. 11월 12일 날 그때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한 예. 날이었습니다. 예. 그때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됐는 것 같고, 그때 이 대통령, 박 전 대통령 하야를 외친 사람들이 10대 중고교생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국어들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나왔지만 무슨 모임도 만들었어요. 네. 뭐 저기 대한민국 중고등학생 학생 혁명단인지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주의 4.19 때처럼 민주주의 네. 혁명을 위해서 나왔다 해서 한 1000여 명이 조직적으로 구호를 외치는 굉장히 역동적인 광경도 연출됐었죠. 11월 12일이 이제 처음으로 전국 100만이 돌파한 날입니다. 그리고 인원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계속 축소를 하고 그렇죠. 주최 측은 좀 과장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은 굉장히 솔직하기로 했으니까 말씀해 예전에 주세요. 집회할 때 풀렸죠.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예. 집회할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국민사회에서 한 5만 명 모였는데 저희들이 대학생 단체랑 상의해서 시험 때문에 못 나온 아이들 마음까지 해서 10만 명 정도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사기 진작이나 네, 그렇죠. 그 열기 그 이슈가 너무 절박하니까. 네. 근데 이번 촛불 시민혁명 때는 집회 인원 전문가들이 총 출동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도 거짓말을 못했어요. 워낙 인원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뻥튀겠다가 논란에 휩싸인다. 있는 그대로 하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원순 시장님 여기서는 칭찬 한번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한 번도 서울시가 그런 자료를 안 냈는데 광화문 맞아요. 광장역 네. 인근 전철역 맞아요. 하차 인원 통계를 그러면 맞죠. 실시간으로 주셨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 다 전철만 타고 왔으면 100% 집회 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지하철 교통 분담률이 한 39% 되거든요. 네네. 평소에는. 근데 막히니까 한 50% 정도 타고 왔다고 보고 제가 이렇게 네. 수치도 보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설령 시청역에서 내렸지만은 다 광화문광장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것도 또 감안도 하면서 슬쩍슬쩍 이렇게 보정하고 하면서 그걸 감안하고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80초 6월 항쟁 때 모인 거라든지 2008년 촛불이 모인 거라든지 다 이렇게 비교 검토하면서 또 공중에 프레스센터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하늘에서 봅니다. 그러면 보여요. 밀도 면적이 보이거든요. 그까지 종합해가지고 오늘은 70만 안팎인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방송사 탐사보도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 여러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무선 와이파이 같은 것으로 추정을 해봤어요. 다 거의, 비슷했어요. 네, 거의 일치했어요. 수치가 100만 명 맞아요. 안팎이 다 비슷하게 나왔고 이번에는 뻥튀기는 없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언론에서도 여기까지는 제가 언론에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신문이 12월 달에 조사를 하니까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참여했다 답을 하셨어요. 네. 그때 저희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1,000만 명 정도가 참여한 거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5분의 1 딱 맞잖아요. 네. 그다음에 올해 2월에 그 우리 리서치라고 민주당 아마 이 작가님도 아실 거 민주당 여론조사 많이 하는 중규모 여론조사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 민주당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민주당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작가님이 그 예전에 그 정당 주변에서 어떤 기획하고 그런 거 도와주니까 특정 정당이 아니라 예. 여러 정당들의 예. 그런 정치적 기획을 좀 조언하신 걸 봤는데 정치 평론가니까. 예, 평론가시는데 그 우리 리서치 분들이 실제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참여연대랑 공공의창이랑 우리 리서치 했는데 딱 2월 달에는 국민 3분의 1이 참여하셨다 네. 답을 하셨어요. 여론조사에. 근데 그때 저희가 마침 1,700만 명 정도 참여한 것 같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맞네. 3분의 1 딱 보지. 그거 다 맞아 떨어지는 네, 겁니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과장 정말 네.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희 네. 언론들이 무슨 집회 있을 때
인원을 쓸 때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신 걸로 안 쓰고 보통 경찰 추산으로 쓰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앞서 말씀하신 서울시 그 지하철 통계가 나오고 승하차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걸 다 썼어요. 근데 그게 일치하더라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었는데 맨 처음에 이거 계획하고 하실 때 당연히 뭐 목표는 박근혜 정권을 좀 물리치자 이런 거였겠지만 네. 이 촛불이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10월 29일 날 그 민주주의 대축제나 대항쟁으로 갈 것 같다 느낌 네.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1월 10일 100만 명 모였을 때, 네. 그러니까 처음에 두 번 했을 때 10월 29일하고 11월 5일 날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칼끝에선 긴장감이 있고 시민사회단체들 중에 일부라도 또 오버하다 보면 논란이 또는 일부 시민들 중에 격한 행동하는 네.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제일 불안한 예, 그게 거잖아요. 2008년 촛불 집회를 돌이켜 보시면 그렇죠. 처음에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가다가 6월 어느 날부터 막 충돌이 생기고 조금 답답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좀 격한 행동하는 분들이 있다 보면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시민 입장에서는 그럼 가족이랑 같이 못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론도 동요를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근데 회를 거듭할수록 시민들께서 집단지성 힘으로 단 하나의 불미스러운 행동도 해서 일어나서도 안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격한 행동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예전에 전경버스에 막 항의하는 낙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꽃. 평화의 꽃을 네. 딱 붙여놓고 꽃벽으로 바꿨죠. 그걸 그래서 그 예술 작품 된 거예요. 근데 그렇죠. 또 재밌는 건 11시 끝나고 다 집에 가고 있는데 청소년 자원봉사단, 청년 대학생 뭐 자발적 네. 참가단이 그걸 떼고 있어요. 맞아요. 또 이거 전경들이 가서 고생하니까 우리가 떼주자 떼줘야 하니까 된다. 예. 이게 다 잡힌 거예요. 카메라나 기자님들 또 집에 가다 본 거예요. 기사가 또 미담으로 나가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시민들이 이건 축제이고 예.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획이고 또 보니까 주최 측이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진보적 운동권 단체들이 예전처럼 좀 자기들 중심으로 막 몰아가지도 않네. 이건 우리 모두의 것이네. 그럼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주도에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일종의 집단지성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 같아요. 실제로 저도 예. 가족들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라면 예. 약간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초등학생들 데리고 그쵸. 온다는 게 불안한데 그럼요. 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성공할 수 있었고 또 그거를 잘한 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촛불 집회 그 이전 다른 어느 집회라고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갔는데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 일부 시위하시는 분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죠. 예. 술도 드시고 또 담배도 태우고 거기 애들 못 데리고 가잖아요. 못 가죠. 아무리 요구 사항이 맞다고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근데 작년 촛불 집회 때는 그런 모습이 아예 없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어린아이들한테 민주주의가 뭔지 보여주는 체험회장이 됐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너무 정말 이거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없어요. 모범 답안이 근데 되는 시위였다. 우리 프랑스 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1789년인가요? 틀리면 안 되는데. 프랑스 혁명 정도에 나중에 좀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프랑스 혁명은 뭐 피도 나오고 이랬지만 피 흘리지 않고 정말 합법적으로 법치에 가까운 예. 집회 이걸 통해서 정권이 바뀐 경우 아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이런 우리 촛불 집회 되지 않을까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23차례, 23차례 동안 단 한 번도 폭력이 없었죠. 신고되지도 예. 않았어요. 예. 목격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에버트 인권상도 우리가 모든 국민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박 변호사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네. 예전에는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집회를 하게 되면 경찰이 막으면 맨몸뚱이로 저항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부딪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어쨌든 공무수행중인 경찰도 다치고 또 선량한 우리 국민도 다치고 얼마나 서로 짠하고 마음 아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사실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근데 민변 참여연대 등이 아주 신속하고 잽싸게 또 전자소송제도가 생겨가지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바로 바로 접수할 넣을 수 거예요. 있습니다. 경찰이 금지를 하면 네. 경찰의 금지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그렇죠.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을 가처분 바로 내면 넣을 수 있죠. 또 법원 판사님들도 경찰이 너무 과하게 금지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지 예전에는 한 달 후에 막 잡으면 뭐 집회 끝나고 잡으면 금방 아무 문제 없잖아요. 결정이죠. 근데 네. 집회 하루 전날 재판을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서울행정법 직접 출석해가지고 그럼 판사님 물어봐요. 주최 측 나왔나요? 그러면 정말 안전하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판사님 우리 국민들의 그 성숙한 역량을 믿어주십시오. 이미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리고 법조인으로 그것도 놀랐습니다. 예. 그렇게 빨리 해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이 역사적 국면의 중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판결문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차량이 일부 막히는 것으로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그것도 당연한 거고요. 예.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경찰도 뭐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만일 경찰이 예전처럼 뭐 명박산성 쌓고 물대포하고 그랬으면 또 거기에 그렇죠. 대항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시각해줄 수 있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들한테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자꾸 금지를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항의도 하고 인원을 축소하는 것도 이건 정치 공작 중에 하나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다른 나라도 요즘에 인원 경찰이 추산을 안 하거든요. 추산은 언론사나 주최 측이나 국민들이 알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항의 방도 했는데 다만 무리한 진압이나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 예전에는 바로 예를 들면 일개 부대가 한 개 부대 지휘자가 잘못해가지고 시민 쪽으로 부대를 약간만 진출시켜도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그렇죠. 그때는 불필요하게 소요가 그러니까 작은 소란이 일어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지금도 하늘에 감사드리는 게 사실 1,700만이 모이면 23번 우연이라도 다치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수 있거든요. 큰 경상은 있을 수 있어요. 뭐 넘어지거나 뭐 이런 게 중상자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요즘 코리안 시리즈 시즌이니까 야구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3만 명만 모여도요. 우연히 넘어져갖고 크게 다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응원한테 졌다고 뒤에서 뭐 이렇게 격한 행동해갖고 머리가 막 다쳐서 가는 사람 나오잖아요. 우리 이번에 단 한 번도 중상자 없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초장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장 먼저 이 촛불 집회를 제안한 사람은 누군가요? 그게 2008년 촛불 집회나 2002년도에 당시에 여중생 그 미군 장갑차 그 호순 미선이 그 안타까운 사망 사고 사건 때는 제안자들을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갖고 특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완벽한 집단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이나 SNS 공간, 그다음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동시에 글이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홍 기자님, 이 작가님, 박 변호사님, 안진걸이 속해 있는 모임에서 누군지는 모르는데 야 우리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가 동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국민 모두가 제안하셨네요. SNS의 리트윗이나 이런 기능이죠, 결국은요. 그러니까요. 2008년 촛불 집회 때만 해도 아고라라는 공간이나 문자나 당시 유행하던 인터넷 생중계로 그게 알려졌기 때문에 누가 제안이 먼저 했는지가 흔적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크고 작은 SNS 모임에서 일제히 올라오기 때문에 특정하기 어렵다. 특정하기 어려우면 제가 한번 골라합시다. 이 작가님.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정치인들도 많이 그 집회에 오고 이랬었는데 혹시 기억에 나거나 좀 눈에 띄었던 정치인은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23번의 범국민행동 6달 동안 그다음에 이제 평일 집회까지 하면 한 100 몇 번을 더 하긴 했더라고요. 평일 집회란. 처음에 그 29일 날 현장에 박운순 시장은 없었어요. 이렇게 집회를 도와주셨는데, 이재명 성남시장님, 노회찬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바로? 자유발언처럼 올라갔죠. 그게 정치인이 올라간 처음이자 마지막 그 6달 동안 처음이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쇄도하면서 누구라도 올라오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지자와 또는 비판자들 또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올라가면 논란이 커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야당 당시 여당이나 박근혜 청와대에서 봐라 야당이 선동해가지고 국민들을 저렇게 했다라고 또 오해나 공격받을 소지가 있잖아요. 돌이켜 보니까 단 한 번도 정치인이 무대에 쓰질 않았거든요. 10월 29일 제하고 그러니까.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특정 정당과 연계해서 하는 약간의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또 아니니까 더 많은 국민이 나오는 계획이 되는데 10월 29일 이재명 시장이 사이다 발언에서 그게 인기가 급상승하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은 일부 있더라고요. 개근했던 정치인 있습니까? 개근했던 정치인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개근했습니까? 거의 빠짐없이 오셨죠. 이재명 시장도 거의 온 것 같은데요? 올 때마다 이제 시민들이 사진 찍고 막 박수 보내니까 우리는 이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조망하니까 인원 점검돼도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자봉단에 쭉 돌거든요. 저만 해도 집회 현장에 이렇게 몇 바퀴를 돌거든요. 몸이 붕붕 떠다녔죠. 저도 사람 그만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개근 비슷하게 많이 오셨고요. 당시 여당 의원들 중에 오신 분들 기억 안 나세요? 여당 의원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살짝 보고 가셨어요. 근데 당시에 그분들 인터뷰라든지 SNS 보면 오늘 갔다 왔다. 정말 반성이 되더라. 너무나 자발적인 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다. 현장 가면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이고. 아니 이것은 또 내일신문 여론조사에서요. 누구랑 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국민들한테.
90% 가까이가 가족하고 친구가 맞아요. 다 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떻게 그랬죠. 왔느냐? 뉴스랑 소식 접하고 자발적으로 왔어요. 네. 또 90%입니다. 그러면 혹시 노조나 단체나 정당이랑 같이 하느냐? 3%가 안 됩니다. 저는 약간 놀랐어요. 저만 해도 참여연대 소속이고 네. 우리 회원도 또 15,000명이나 되시고 또 한국의 시민사단체 회원 다 모으면 몇백만 명 되니까 그래도 시민단체 회원들의 정체성으로 한 10%는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얇지 않았어요. 시민들께서 설령 내가 참여연대 회원이고 IMC 회원이어도 그 정체성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그래서 광화문광장 주변에서 전국 광장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동창회가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초등학교 5학년 3반 깃발도 봤어요. 한시정 무성역자연합. 네, 나라 걱정에 성욕도 잃었다. 아이고 이거 19금인가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 정도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있어져 있어요. 혼자 온 사람들의 모임. 맞아요. 그런 거 근데 있었어요. 예. 혼자 온 사람들 모임인데 깃발에 사람들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혼자 온 사람들이 안 돼버렸어요. 역설적으로. 네. 이런 재밌는 일도 있었고요. 네. 민주묘총. 고양이 집사님들 맞아요. 모여가지고 민주노총 말고 우리 고양이 집사들 네. 다 모였다. 맘들 파다들 다 모였다. 그 어쨌든 촛불 혁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그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인가요? 그렇죠. 그 주문 결정문 읽을 때 같아요. 근데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때 다 광장에서 그걸 또 보고 있었잖아요. 우리 사무처장님도 그때 이제 광장에 있었을 거예요. 12월 9일 국회 앞에 2만여 명 1박 2일로 날 셀 때 같이 있었고요. 3월 10일 날 안국역 그 광장에 그때는 이제 아침이어가지고 5천여 명 저희가 이제 인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5천여 명 정도 있었는데 다 펑펑 울었죠. 울었어요. 예. 네. 저는 그 당시에 국회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국회 앞에서도 다들 울고 뭐 그렇게 계시더라고. 특히 국회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박강원 의원님도 뭐 하루 전에 갔다 오시고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네. 11월 말 12월 초에 탄핵이 부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돌았어요. 맞아요. 네. 국민들이 집단적인 SNS상에서 집단적인 봉기의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촛불 시민항쟁과 민주주의 대축제를 시작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2차 봉기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온오프라인 모임에서 야 이거 다 된 밥에 코파 때릴 수 없지. 국회가 대민주주의 공간이라는 거, 제도 공간은 거 존중하지만 국민힘 다시 보여주자. 네. 12월 3일 날 전국 232만 명. 네. 대한민국 역사의 최대 인원이 모였고요. 네. 단일한 주제로 단일한 날에 230여 명은 세계 역사에서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세계 시민들의 찬사가 계속됩니다. 뭐 외신들이 지금도 연락을 옵니다. 일본 시민들 한국에 시민단체 계속 와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맨날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광화문이 관광 코스입니다. 못 믿을걸요, 예, 일본 못 사람들. 믿어요. 지금도 동영상을 보잖아요. 그 12월 3일 날이라든지 뭐 12월 10일 날 집회 동영상 보면 입이 쫙 벌어지죠. 아, 수고이! 예. 뭐. 독일 JDF 방송도 왔었고 프랑스 구경방송도 왔었고 캐나다 구경방송도 왔었는데요. 다 그거 보고 그냥 PD들이 그냥 입이 쫙 벌어져서 원더풀, 뷰티풀, 피스풀. 우리는 원더풀, 투더풀, 쓰리더풀 하잖아요. 우리가 장난으로. 근데 그분들도 그거 있더라고요. 네. 원더풀, 뷰티풀, 피스풀 이러고 봐봐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참여연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정은 경제 사정 좀 괜찮나요? 참 지난 9년 동안 그 사실은 회원들 중에도 정권이 무서워서 잠시 후원을 끊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원래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이 정부가 지정하는 지정 기부금 단체이기 때문에 대놓고 이렇게 후원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연말 정산도 되고요. 네. 받을 수 있고. 국세청과 행안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공인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보면 사이비 모금 단체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문제잖아요. 오히려. 근데 막 무서워서
그리고 후원금 10만 원 내면서도 우리 회사 불이익당할까봐 나는 조그만 중소기업 가게 하는데 철저히 익명으로 해달라는 분이 많았어요. 근데 도덕이나 기부 문화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권력이 강압적으로 그걸 막 겁을 주고 눈치를 주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후원이 늘어나 그러진 않는데 다만 꾸준히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또는 정부를 뛰어넘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상식적 합리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또는 공익단체, 꼭 저는 단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크고 작은 시민 모임이 필요하다라는 광범위한 시민들의 각성에는 응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부하면 얼마까지 세액공제 되나요? 일반 NGO 시민단체들은 이제 세액공제는 안 되고 기부금 소득공제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요. 벌써 끝날 때가 됐나요? 아이고, 네. 혼자 다 얘기했어요. 1시간만 더 하면 어떨까요? 좋을 것 같은데. 말씀 앞으로 좀 줄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몇 달 후에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그래요. 모셔야죠.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만. 네. 잠깐 진짜 잠깐요. 네. 제가 외신 기자들이 올 때마다 꼭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인터뷰에 지난 6달 동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촛불 대선을 거쳐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했다는 정부까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포함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 여러 공직자들까지 포함하고 또 뜻있는 저널리스트들 또 이렇게 열심히 언론 활동하는 이 정관을 소개하면서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은 국민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든든하고 고맙기만 하다. 요걸 꼭 외신 기자님들이 인터뷰 내용에 보도해달라 그러거든요. 네. 그 말씀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한국의 국민들과 같은 국민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은 국민이라는 게 너무 고맙고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저희가 항상 게스트에게 엔딩곡을 선정할 기회를 드리는데 오늘 어떤 곡을? 예. 그 지난 촛불 시민혁명 때도 정말 많은 가수님들이 자기 돈 내면서 오셨거든요. 한 그렇죠. 푼도 받질 못했어요. 네. 다 기부하고 오신 건데 가수 이상은 님이 자주 오셨는데 어제도 오셨죠. 촛불 1주년 시민혁명 대회도. 그분의 노래 중에 비밀의 하원이라고 참 많은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영혼을 좀 맑게 해주는 좋은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비밀의 하원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안진걸 사무처장이 추천한 이상은 씨의 비밀의 하원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